걸어온 길입니다. 지금 현재 이 후보들, 대선 후보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세 후보들이 걸어온 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여기부터 좀 볼까요? 중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해야 됐을 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를 입었고 때문에 이 병역을 먼저 받았고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대 법대를 갖고 졸업해서 인권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지사, 20대 대통령에 나왔지만 낙선을 했고, 네, 21대, 22대 국회의원, 인천 개항을 해서 당선이 됐죠. 그리고 현재 이 당대표를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관련 모습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가 된 게 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일단 이제 장애가 생겼고 팔이 이렇게 그때 휘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미래도 암울하고 공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괴롭고 제가 공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이제 성남시장 할 때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해. 그때 생각하면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정말 잘 지냈어요. 진짜 서로 인정해주고 가족 같은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예능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유튜브에 나와서 아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라고 이제 본인도 인생을 또 직접 소개를 하는 면도 있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보통 최수영 의원 우리가 보통 이 정치인은 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파란만장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정치인이 팬덤을 형성하는 과정에 공식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네. ABC 플러스 N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네. A가 이제 어빌리티라고 실력이 일단 있어야 한다. 두 번째가 브링업이라고 해서 함께 키워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네. 그다음에 C가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위기가 아하. 함께 극복돼야 한다. 플러스 N이 내러티브, 즉 서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정치인에게는 상당한 팬덤이 생긴다라는 게 법칙인데 이재명 지금 후보는 어찌 보면 여기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대단히 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제 말하자면은 뭐 실력이 이제 뛰어나니까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온 거고 브링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10대 유소년에서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말하자면 본인이 위기 속에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사가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재명 후보는 특히나 이제 강력한 팬덤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20대 대통령직을 낙선하고 그다음에 바로 국회의원 나오고 당대표 할 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은 되돌아본다면 그때 그 무리했던 정면 돌파가 결국에 오늘의 이재명을 만들었다. 이건 또 분명해 보이는 사후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는 비판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정치는 또 과정만큼의 결과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 부분 또 우리 사회에서 정치학 모델에서 또 하나의 또 사례를 남긴 그런 정치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어려운 말씀이어서 A, B, C 플러스 N이다. 이 내러티브 서사가 좀 있어야 또 이 큰 정치인이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이 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 서사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이 볼까요? 김문수 후보, 네,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노조위원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항쟁 주모자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 그러다가 15, 16, 17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인솔로 이 영입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좀 됩니다. 그리고 경기지사를 하고 이후에 노동부 장관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됐다라는 건데 김문수 후보 관련 영상도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고문받을 때 제일 많이 당했던 게 86년 인천에서 5.3 직선제기한 투쟁이 있었고 전기고문, 물고문 민주당이 해산되고 나서 나 또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 좌익 서클이 있는데 그래가 좀 들어오라 그래서 나도 거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당에 들어간.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 얘기도 같이 좀 들어봤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고문, 물고문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파란만장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윤경호 위원님.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좀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반독재 투쟁, 그다음에 노동운동, 거기까지는 정말 파란만장 맞죠? 특히 저도 간과하다가 주의 깊게 본 게 김문수 후보가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재학 중에 박정희 체제에 대한 반시위, 그건 정말 엄혹했던 시절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19살에 불과했던 나이일 텐데 그런 건 용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흔히 말하는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의 행보에서는 보수 지향의 길을 갔단 말이죠. 뭐 혹자들은 김문수 후보가 한순간의 선택의 차이로 보수로 갔고 당시에 이를테면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들 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민중당이라는 이재호 전 대표 등과 민중당이라는 정당 활동을 할 때는 또 조금 노선이 달랐죠. 그 얘기는 결국 이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이런 파란만장, 그다음에 서사라는 표현, 흔히 말하는 뭐 좀 재미있는 스토리, 꼭 재미로 보기만은 굉장히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온 건 맞아요.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결국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몫이잖아요. 거기에 이념이나 철학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라는 후보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일관성이라는 거에서는 어떻게 과연 후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좀 들어요. 네. 제가 일부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최수영 의원님께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윤경호 의원님께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말고 또 있죠. 이준석 후보가 있죠. 이준석 후보의 걸어온 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보면 하버드대 이 컴퓨터과학 경제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뭐 봉사활동을 하죠.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한나라당 비대위, 이른바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는 요 시기. 그래서 이때 비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때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선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화성을에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 총선 3번의 낙선이 있기도 했었죠. 이 이준석 후보의 걸어온 길, 이준석 후보의 입을 통해서 좀 직접 들어볼까요? 내려놓았어요. 그때는 하버드 다닐 때나 아니면 과학고 다닐 때는 의외로 그런 데 가면은 내가 진짜 잘해도 이거는 1등 할 수가 없구나. 여기는 제 주변의 친구들은 막 거기서 교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틀렸어요,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작년에 국회의원 됐을 때 첫 국회의원 당선인데 난이도가 인생에서 제일 높은 선거였어요. 네,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말이 인상이 깊죠. 지금 이 첫 선거였었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선거였었다. 화성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했습니다.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뭐 노동운동하고 인권 변호사하고 이런 부분들과 좀 살짝 결이 달라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의 키워드를 뭐라고 했습니까?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저는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살아온 삶을 보면 퍼스트 펭귄이 맞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유학을 가서 사실 하버드 대학교 간다는 게 쉽습니까?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사실 엄청난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갔다 왔죠.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 어디를 갑니까? 통상 아주 안정적으로 보장된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뭐 공학을 가거나 했을 텐데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무려 그때 20살 때 중반이죠. 박근혜 키즈라는 말로 2012년에 이제 입당을 하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사실 이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나비 효과라는 걸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젊은이 하나 영입했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때 영입이 지금 우리 정치판에 불러온 나비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퍼스트 펭귄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에 건너서 당대표가 됐던 거, 또 정말 그 고비를 딛고 화성에서 동탄 모델을 창조했던 거, 퍼스트 펭귄 맞는데 다만 이번에 퍼스트 펭귄이었기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극복을 해서 더 큰 정치인이 되길 바라야죠. 네.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게
퍼스트 펭귄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본인이 이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이가 딱 맞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주요 후보들을 쭉 봤는데 이 걸어온 길을 봤는데 우리가 보통 대선에서 중요한 건 시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각 후보가 걸어온 길을 쭉 봤는데 윤경호 위원님,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과 가장 맞는 후보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왜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졌느냐를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이라는 게 촉발한 거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그 계엄령이라는 게 가져온 국민에게 준 모멸감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돌아봄 이런 것들을 지금 나는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재명 후보가 가장 국민에게 시대 정신에 있어서는 던져준 건 맞는데 그러나 그건 당장 눈앞에 그거밖에 안 돼요. 5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에서는 세 후보 모두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번 대선이 열리게 된 걸 생각을 하면 이재명 후보겠으나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사실 내 맘엔 차지 않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최수영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 시대 정신은 이제 하나입니다. 통합을 누가 더 크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뭘 이렇게 하겠다가 나라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 이미 87년 체제 이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끌어온 어떤 저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진영적 사고에서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증오하고 배격하는 이 정치를 하지 않고 반대편도 그나마 좀 끌어안는 척이라던 대통령. 저는 이게 이번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네. 이제는 지쳤다가 많은 사람들이 관통하는 키워드 같습니다. 내 마음도 지쳤고 내 정신도 지쳐가니까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만 좀 해달라. 우리 뭐 큰 주머니 안에 많은 돈 안 줘도 되고 우리 GDP 이런 거 크게 안 올라가도 된다. 우리 다 먹고 살만하다. 제발 좀 편안한 삶. 그다음에 국민들이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걸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번 시대 정신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대 정신 이 말이 와닿네요.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편한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좀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이 결국 이번 시대 정신은 사회적인 통합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네, 저희 아까 이 기사 봤었죠. 대한민국의 통합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권영구 등등의 다른 후보들도 쭉 있죠. 오늘 저녁 8시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혹 사전투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잘 고민 판단하셔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좋을지 한 표 꼭 행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